안녕하세요, 김용국입니다. 이런 질문을 주셨습니다. 선생님, 제 애인이 나르시스인데 어떻게 하면 고칠 수 있나요? 저는 결혼을 앞두고 있습니다. 아마 여성분인 것 같습니다. 어찌됐든 나르시스 애인과 결혼을 할 생각까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이 사람을 고칠 수 있을까요? 결론은 뻔합니다. 지금 당장 고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남성분이 선생님, 제가 나르시스트입니다. 제가 여자친구를 지금 괴롭히고 있고 제가 애정 결핍 때문에 이 사람을 학대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정말로 큰일 날 것 같습니다. 제가 이 사람을 더 사랑해줘야 되는데 제가 지금 마음에 병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 고치고 싶어요. 저 좀 살려주세요. 이러면 저 사람은 조금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술, 담배, 도박, 마약, 자기가 이거 하면 나쁜 짓이라는 거 알잖아. 이거 하면 큰일 난다라는 거 알잖아요. 그런데 끊지 못하잖아요. 깨달았는데도 아니고 중독이기 때문에 어렵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저는 이 술, 담배, 도박, 마약보다 2배, 3배, 10배 끊기 어려운 아주 강력한 중독을 나르시스트, 이 마음 중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런 나르는 자기의 행위가 잘못했다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나르는 자기의 행위가 합리화되어 있고 나는 잘했다, 나는 최고다, 너가 문제다라고 상대방을 전혀 공감해주질 못하고 모든 것을 자기 식대로 생각한다라는 것이죠. 이 말은 이 사람이 고칠 수 있는 반성의 기미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어쨌든 인간이 바뀔 수 있고 변화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내가 잘못했다, 내가 실수했다라는 이 반성이 생겨야 돼요. 그러면 이 반성이라는 작은 빛을 통해서 점점 이 사람의 어둠을 씻겨 나가야 되는데, 기본적으로 나르시스트는 내가 잘못했다가 아니라 너가 잘해, 너 때문에 내가 화냈잖아, 너가 맞을만 하니까 내가 때린 거잖아, 너가 화나게 하니까 내가 욕한 거잖아, 그런 식으로 모든 것을 상대방의 잘못으로 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죄송하지만 애인이 아니에요. 우리가 애인이라는 것은 사람을 사랑한다라는 것이잖아요. 사랑한다라는 것은 저 사람이 원하는 대로 맞춰주고 따라준다라는 것인데, 나르시스트는 저 사람을 전혀 맞춰주지 않고 너가 날 사랑하니까 너가 나를 맞춰줘, 따라줘, 오직 나만을 위해서 너는 이루어져야 돼, 만들어져야 돼라는 이런 극단적인 이기주의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을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요? 그나마 이 사람을 바꿀 수 있는 게 무엇인지 알아요? 그냥 내가 이 사람한테 사랑해주고 잘해주고 헌신해주고 이 사람이 나에게 고통을 줘도 그냥 끝까지 묵묵하게 견디고 참으면 이 사람이 변화할 거라고 우리는 너무나도 어린애처럼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나르시스트한테 헌신하고 봉사하고 내가 참아주는 것은 이 어떤 독사에게 주는 물과 같아요. 그래서 독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이 나르시스트를 바꾸려고 하는 방법은 첫 번째, 자기가 정말로 이런 어떤 심리 공부든 교회든 절이든 정말로 무릎 꿇고 회개하고 반성해서 스스로 깨달아가지고 나는 정말로 쓰레기구나, 내가 악마였구나, 난 날 사랑하지 못해가지고 그 애정 결핍을 저 사람을 통해서 채우려고 하는 나는 못된 인간이구나, 내가 정말로 하루에 1000배씩 절을 해서라도 내가 3시간씩 주님에게 기도를 해서라도 정말로 나를 깨끗하게 씻겨내야 되겠다, 이런 마음으로 뼈를 깎는, 피 흘리는 이 정도의 어떤 마음의 성찰이 이루어졌을 때 저는 비로소 나르시스트가 자기의 악행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 이게 첫 번째인데, 이게 나르시스트는 너무나도 어렵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두 번째 방법은 무엇이냐? 이 나르시스트를 이 모든 세상으로부터, 이 모든 사람들로부터 고립을 시켜야 돼. 왜냐하면 이 나르시스트는 자기가 세상의 중심인 양 생각하니까 사람 무서운 줄 몰라요. 사람 고마운 줄 몰라요. 이 여성이 나에게 있을 때 얼마나 고마운 존재인 줄 몰라요. 결국은 한 사람이 깨닫기 위해서는 소중한 게 사라져버렸을 때, 부모가 돌아가시고 나면 깨닫잖아요. 사랑했던 여자가 떠나고 나면 그제서야 그 여성이 고마운 걸 알잖아요. 몸이 늙고 병들었을 때 이 젊음의 감사함을 알잖아요. 이처럼 이 나르시스트는 자기 주변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다 사라져버리고 완전히 어린애처럼 지독한 외로움, 고통, 공포 속에 빠졌을 때, 내가 참으로 사람들에게 잘못했구나, 내가 정말로 악행을 저질렀구나,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라고 이 어떤 극단적인 이 고립감, 외로움 속에서 비로소 자기를 반성할 수 있는 틈이 생긴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 사람을 아주 강력하게 잘라버리거나 이 사람에게 고통을 줘야 돼요. 그런데 이 사람한테 고통을 줄 수가 없잖아요. 이 사람한테 고통을 주면 더 큰 고통으로 나에게 분풀이를 할 수 있고 복수를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질적으로 이 사람이 스스로 깨닫지 않는 이상은 바뀔 수가 없는 게 나르시스트의 심리적인 한계라는 것입니다. 물론 어떤 나르시스트는 정말로 회개하고 참회해서
좋은 사람으로 거듭날 수도 있다. 그런데 그렇게 거듭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징후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이 나르시스트, 심리, 철학, 종교 공부하면서 자기에 대해서 반성을 하고 상담이나 치료를 받으면서 자기가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어떤 시간에 집중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내가 진짜 나르시스트였다라고 인정을 하면서 애인에게도 말할 수 있어요. 그리고 내가 나르시스트이니까 이게 다 치료되고 나서 우리 결혼하자. 내가 지금 당신을 아내로 삼기에 내가 좋은 아버지가 지금 될 수 없다. 좋은 아내가 될 수 없다. 좋은 엄마가 될 수 없다. 그래서 내가 충분히 치료를 다 하고 나서 그때 우리가 결혼하는 게 맞겠다. 이 정도의 어떤 징후를 보였을 때 이 사람이 나르시스트에서 벗어날 수 있는 작은 희망이 있다. 아니면 내가 이 사람을 철저하게 붕괴시켜버리고 밟아버려야 돼요. 그러면 이 사람이 약해지고 깨갱거리면서 앞으로 내가 잘못했어 하면서 반성할 수 있는데 이것도 좋은 방법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쨌든 이 도둑놈을 감옥에 가둬놔버리면 그 순간에 반성하는 것 같잖아. 100명 중에 한두 명은 반성할 수 있는데 대부분은 반성하는 게 아니라 경찰이 쫓아오니까 벌을 받으니까 잘못해서 이렇게 비는 신용에 지나지 않는다. 그래서 본질적으로 스스로가 완벽하게 깨닫지 않는 이상은 이 나르시스트를 믿을 수가 없다. 당장 위기를 돌파하기 위해서 무릎 꿇고 비는 게 결코 이 사람에게 용서를 구하는 것도 아니고 자기가 나르시스트란 걸 인정하는 게 아니라 그냥 이 사람이 날 떠날 것 같고 버릴 것 같으니까 그게 두려워서 이렇게 비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그래서 진짜 자기가 깨달은 사람은 울며 불며 내가 잘할게 앞으로 그러지 마 이렇게 이 사람을 어떤 재촉하고 이 사람을 더 집착하는 게 아니라 내가 당신에게 정말 잘못했구나.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상대로 쓰레기와 같은 악행을 저질렀구나. 내가 악마였구나. 나 때문에 당신이 얼마나 힘들었을지 이제 조금 알 것 같다. 정말로 미안해. 내가 당신한테 사과하는 것조차도 이것도 당신한테 고통을 주는 것 같다. 나에게 좀 시간을 줬으면 좋겠다. 나도 이게 내가 이 정도로 나쁜 짓인지 몰랐으니까 내가 치료받을게. 내가 내 자신을 좀 돌아보고 건강해지고 당신을 좀 더 이해하고 사랑할 수 있을 때 그때 우리가 결혼해도 늦지 않을 것 같다. 이런 마음으로 사실은 자기가 반성하는 자는 오히려 더 차분해지고 안정해지면서 이 사람을 들들 볶지 않는다. 그런데 막 강하게 이렇게 하면서 내가 잘할게 하면서 이렇게 하는 것은 진정으로 반성하는 자의 태도는 아니다. 이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 남자가 나르시스트가 아닌데 오해할 수가 있으니까 전문가든 아니면 남자 여자 이런 심리에 관심이 많이 있고 인간관계에 대한 폭넓은 경험이 있는 사람한테 한번 그들한테 이런 것을 물어보고 세세하게 다 이야기해보면서 진짜 이 남자친구가 나르시스트인지 아닌지 아니면 내가 너무 민감하게 이 사람을 이기적으로 판단했는지 그것도 한번 찾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니면 두 사람이 심리 전문가를 찾아서 객관적인 어떤 상담 치료를 또 받아볼 필요도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 여성분이 보기에 이 남자는 나르시스트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지금 당장 결혼하는 것은 아주 위험하다. 왜냐하면 지금도 사랑하는 애인을 상대로는 되도록 우리가 잘해주려고 애를 쓰잖아요. 심지어는 숨기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벌써부터 가면을 쓰지 않고 나르시스트 이런 파괴적인 행동을 했다라는 것은 결혼을 하게 되면 2배, 3배 이 나르시스트의 행동이 강해질 수 있기 때문에 더 위험할 수 있다. 그래서 정말로 냉정하게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